수 있다. 또 목적어나 보어를 가질 수 있다. 그다음에 수식은 뭐가 해? 혁진아? 동 뭐요? 예? 동사가 수식해요? 혁진아, 맴매라고 알아요? 맴매? 맴매 좀 맞을까? 어? 야, 너 너무 복습 좀 해, 혁진아. 자꾸 까먹네. 에? 자, 저번 시간에 수동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수동태라고 하는 거는 주체가 뭐 하는 거야? 근데 대상이 되는 거죠? 동사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능동을 가지고 수동으로 바꿀 때, 현준아, 어떻게 바꿨어요?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했죠? 동사는 BPP로 바뀌고, 또, 더 중요한 거, 그거보다. 이 아저씨, 진짜, 니네, 진짜. 자,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바꿀 때 집중해! 목적어가 주어로 가면서 바뀌죠. 그죠? 그래야 화살표가 이렇게 가던 게 이렇게 되잖아. 그죠? 어? 그래서 목적어를 갖지 않는 1형식 또는 2형식에서는 수동태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리고 3형식 같은 경우에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돼? 목적어가 없어지는 1형식 문장이 되고요. 그리고 4형식까지 했었죠. 4형식 같은 경우에 목적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IO가 주어가 되는 수동태 문장 또는 DO가 주어가 되는 수동태 문장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IO가 주어가 되면 그 수동태 문장의 특징이 뭐였어요? 그죠? 원래 수동태는 목적어가 없는데, 어? 그 4형식의 IO가 주어가 되는 수동태는 DO가 살아서 그대로 유지가 됐죠. 그러니까 수동태 문장에서도 목적어가 있는 형태. 그죠? 그 다음에 DO가 주어가 되는 수동태 문장에서는 IO가 없어져? 아니죠. 유지가 된다고. 대신 어떻게 유지가 됐어? 연우야. 그렇죠. IO 앞에 to나 for, 5분은 안 외워도 돼. ask밖에 없거든. 5분은. 그래서 to나 for에 해당하는 전치사가 그 IO 앞에다 붙어서, 그죠? 전치사 IO로 바뀌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5형식으로 갈 건데요. 5형식으로. 5형식의 목적격 보호까지 했나요? 저번 시간에? 정리했죠? 그럼 5형식 수동태로 갈게요. 자, 5형식이라고 하는 거 성분을 써보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그죠? 그래서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 사이의 관계가 뭐였어요? 준아, 맴매? 어? 복습해야죠. 맴매? 저기 뒤에 큰 맴매 있어요. 보세요, 저기. 예. 저 지금 뭐 하나 부러져 있죠? 어. 복습 안 하는 친구 하나 부러뜨려 먹은 거예요. 알겠어요? 예. 저걸 때리면 되게 재밌겠다. 그죠? 그 때리는 거 찍어가지고 선생님 쇼츠로 올릴게. 웃고 있어야 돼. 알았지? 그래야 재밌잖아. 뭐 이러면 진짜 같잖아. 어? 연우야, 준아, 목적어, 목적격보 관계가 뭐예요? 동일 상태 행위. 외우세요. 그래서 이거를 수동태로 바꾸면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뭐가 돼요?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동사는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는 얘는 이제 주격 보어가 된다고요. 그럼 몇 형식이에요? 2형식이 되는 거죠. 연우야, 목소리로 대답해주면 안 돼? 이건 좀 갑자기 그것도 자, 그래서 2형식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뭐가 있어요? 그쵸?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애가 명사, 그리고 형사, 그리고 준동사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이때 얘가 이렇게 바뀌잖아. 바뀔 때 얘 그대로 와요. 명사 쓰고요. 얘도 형용사 써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예요? 준동사일 때가 문제예요.
자, 준동사일 때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복습한 거 다시 수업했던 거 다시 상기해 보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준동사가 뭐 있었어요? 원형. 준하만 공부했나 봐. 맴매? 원형하고 또 뭐 있었어요? 또 하나 있어. 또 하나 뭐냐면 여기 그 창문 크잖아. 어? 이건 졸릴 때 쓰는 방법인데 창문 열고 뛰어내려. 여기 4층이라서 잘하면 안 죽거든요. 탁 내린 다음에 다시 얼른 올라오는 거야. 그럼 잠이 확 깨더라고. 선생님 그래서 자리 잡힌 거야. 농담이다. 자, 명사, 형용사 할 때는 그대로 써요. 그죠? 그럼 준동사 할 때 봐야 되는데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준동사가 뭐라고? 원형하고 또요. 분사. 또요.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그리고 얘가 요걸로 전환될 때요. 법칙이 있어요. 분사하고 투부정사 원형 나눠서 원형일 때는요. 투부정사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뀔 때. 오케이? 그 다음에 분사하고 투부정사일 때는요. 그대로 써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가 문법 문제로 나오면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끝에 저번 시간 끝에 했던 거 5형식일 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준동사 그거 외우셔야 돼요. 그게 문법 문제 나오기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상위 개념이 이거예요. 수동태로 바꿨을 때. 그러니까 일단 수동태로 바꿨을 때 이게 5형식의 수동태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에? 네. 문법 문제가 나왔어, 지문에. 그럼 이런 식으로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이 문장이 있을까? 원래 5형식이었던 문장이 있을까? 있어? 이게 바꿔주는 거 친절하게 설명해 줄까? 문제에서? 그냥 이것만 띡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어? 이해했어? 잘은 안 돼요? 그러니까 잘 봐. 그러니까 여기 요 개념에서 문법 문제로 내는 포인트가 어디냐면 여기. 여기. 5형식인데 목적격 보호에 어떤 준동사가 들어가냐. 그 저번 시간에 정리해줬죠. 5형식 동사 5가지. 뭐였었어? 사역, 지각, 헬프, get, 그 외. 5개. 이 5가지 동사에 따라서 목적격 보호에 들어간 준동사가 갈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문제를 내는 거야. 동사 보여주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 들어가는지. 이해됐어? 그 다음 두 번째는 얘가 수동태 보호 자리로 바뀌었을 때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만약에 요걸 가지고 문법 문제로 내면요. 얘가 수동태라는 걸 말고 얘가 원래 5형식이었다라는 힌트를 줄까 안 줄까? 안 준다고요. 그런 힌트를 안 준다고요. 됐어? 그러면 얘가 5형식에서 온 수동태다. 5형식이 그러니까 원래 능동은 5형식이었고 수동이 되면서 2형식이 된 문장이다. 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요. 얘네 둘의 관계가 뭐 어떻게 돼야 돼요? 행위여야 되는 거예요. 행위. 그러니까 이 보어가 행위겠죠. 지금 준동사로 왔으면. 그죠? 그러면 얘가 이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나는 청소를 하도록 명령받았다. 이해돼? 요게 이제 5형식의 수동태인 2형식 문장이야. 그게 첫 번째 힌트. 요게 첫 번째 힌트.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동사의 종류로 알 수 있어요. 선생님이 5형식 동사
5가지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거기에 해당되는 애들. 거기에 해당되는 애들. 그걸로 찾으셔도 돼요. 이해됐습니까? 네? 필기하세요.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저거를 여기다가 쓰시면 돼요. 오형식의 수동태. 저 빈칸 일부러 냅뒀잖아요. 그대로? 뭐? 힌트 1, 힌트 2. 네? 동사의 종류. 2번. 힌트 2. 힌트 2, 힌트 2. 빨간색이 잘 안 보여. 그쵸. 원형은 이제 수동태로 바뀌면서 투부정사로 전환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요. 여기 이제 여기로 돌아오시면 저번 시간에 여기 채우는 거 했었죠? 그죠? 네. 요거 외우셔야 되고 저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여기 이제 4번은요. 우리가 이제 주체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수동태에서. 그때 by 플러스 행위자 이렇게 쓰죠. by 말고 다른 애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옛날 내신에서 냈었어요. 옛날 내신. 근데 지금은 안 나오는 추세긴 한데 그래도 알아는 두세요. 뭐 be amused at, be excited about, be interested in 이런 거 잘 나오는 거 중에 하나가 또 이거야. 그다음에 뭐 covered with, cover는 없구나. filled with 이런 것들. 네. 이런 애들은 이제 주체가 아니라 by가 아니라 이제 다른 전치사를 쓰는 애들이니까 요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준동사 하기 시작할 겁니다. 준동사. 자, 준동사. 자, 여기 선생님 보세요. 준동사가 뭐예요? 동사는 아닌데 동사 뭐? 동사는 아닌데. 비슷한 뜻을 갖는다. 애매하죠? 뭐라고요? 동사 짝퉁. 자, 네, 트랜스젠더 알죠? 트랜스젠더. 실제로 본 적 있냐? 실제로 본 적 없어요? 트랜스젠더가 뭐예요? 성별을 바꾸죠. 근데 성별을 바꿀 때 이제 외형적인 부분을 바꾸잖아요. 그죠? 수술을 하잖아, 수술. 그죠? 근데 이제 그 수술을 했어?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체격이나
손 이런 모습 모양. 그죠? 특히 이제 목소리 같은 거 있죠. 대표적인 얘가 풍자 있죠. 풍자. 풍자 그러니까 원래 이게 트랜스젠더인 사람들이 목소리를 연기를 하는 거래. 여자가 목소리는 안 바뀐대. 이 청소년 수술을 해도.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그냥 목소리를 연기 안 하고 그냥 하면 남자 목소리가 똑같이 나오는데. 근데 풍자가 그러죠. 걔 여자처럼 말 안 하잖아. 그냥 남자 목소리가 나오잖아. 저음의 목소리가. 그죠? 이게 준동사랑 똑같아. 원래 뭐였어? 원래 동사였어. 원래 동사였는데 얘가 다른 역할을 하고 싶은 거야. 다른 역할을. 그러니까 원래 남자였는데 여자 역할을 하고 싶어서 성전화를 하는 것처럼 원래 동사였는데 다른 역할을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동사였던 애가 다른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까? 선생님 봐. 여기 보지 마. 선생님 봐. 자, 동사였던 애가 다른 역할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떤 역할이 있다는 거야?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쵸. 어. 자, 내가 이건 선생님이 쓴 책이지만 진짜 잘 만들었어. 자화자찬할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내가 너네한테 그랬죠. 문장이 단어구 절로 구성된다. 그리고 그 단어 구절의 기능은 뭐다? 명형부동이다. 그죠? 그리고 명사가 무슨 역할을 한다. 동사의 특성은 뭐다? 단원별로 GMG가 있었잖아. 외워야 되는 거. 그지? 그것만 외우면 나머지 애들하고 뭐야? 계속 상호작용을 해요. 끝에까지 상호작용을 해, 그게. 이 책 개념 끝 부분까지 계속 연관이 돼요. 너네가 문법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야? 자꾸 새로운 게 나오는 느낌이죠. 얘랑 같은 게 없어 보이죠? 그죠? 그래서 문법을 못한다고. 계속 새로운 애가 나오니까 난 새로운 걸 계속 공부해야 되고 계속 암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사실 문법이라고 하는 건 특히 영어 문법은 거기 안에 되게 요만한 공식이 있어, 이렇게. 이 공식이 다 적용이 되는 거야. 확장이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어떤 공식이 적용된 거야? 문장 안에 있는 단어 구절의 기능은 뭐다? 4개다. 뭐요? 명, 형, 부, 동. 근데 준동사라고 하는 애는 뭘 하기 싫은 애야? 동의하기 싫은 애야. 그러니까 무슨 기능 하는 거야? 명, 형, 부 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준동사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냐면요. 준동사는요. 아까 얘기했죠. 수술을 했어. 모양을 바꿔. 그죠? 형태를 바꿔. 왜? 다른 역할을 할 거. 다른 역할을 하고 싶어서. 다른 역할 뭐야? 명형부. 그럼 니네 또 한다. 이 명형부 무슨 역할인지 다 알고 있죠. 명사 역할 알고 있고 형용사 역할 알고 있고 그죠? 알고 있죠. 부산 아직 안 배웠지만 알잖아. 수식하는 거. 그죠? 그 역할을 하는 거야. 준동사가.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자, 동사의 특징 아까 뭐였죠? 아, 진짜 너 그거 하지 마, 진짜. 너 잠을 불러, 네가 보면. 너 지금 안 졸린데 알아. 잠을 반기지 마. 쫓아내. 살짝 잠을라 그러면 풀거나 깨려고 해야 돼. 보면은 잠을 잡는다고. 하지 마. 알았지? 너 그 습관 들어. 미안해. 내가 참 그죠? 어른으로서 청소년이 잠자는 걸 깨우면 안 되지만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지금 이거 해야 되잖아. 그지? 어? 응? 나중에 더 많이 자. 성공해서 알았어? 자, 다시. 너 때문에 흐름 끊겼잖아요. 중요한 건데. 자, 동사의 특성이 5개가 있었죠? 그죠? 주체를 갖는다, 시제를 갖는다, 태를 갖는다, 목적어 보호 갖는다, 수식은 누가 한다? 부사가 한다. 이 5개 특성이요. 그대로 준동사에도 적용이 돼요. 이해됐어? 그럼 준동사의 정의 다시 얘기할게요. 준동사의 정의가 뭐냐면 동사를 형태 변형해서 동사 이외의 기능으로 쓰는 거야.
그 이외의 기능이 뭐야? 명령부. 근데 여기에 플러스. 동사의 특징은 어떻게 한다? 유지. 특징 유지. 트랜스젠더가 남자 목소리 나오는 것처럼. 그죠? 또는 골격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5가지 특징을 어떻게 한다? 유지를 한다. 그래서 이 준동사를 어떻게 설명드릴 거냐면요. 이 5가지 특징을 기준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게 나오는 느낌이 아닐 거예요. 알겠죠? 정리 느낌일 거예요. 정리 느낌. 그리고 니네는 이미 한 번씩 다 배웠어요. 이해가? 어? 자, 예를 들어서 의미상주어 배운 적 있죠? 그게 뭘까, 여기서? 여기서 뭘까요? 어? 주체예요. 이해돼요? 그거 말고도 이미 배운 걸 정리할 거예요. 이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틀에 맞춰서. 문제 풀기 좋게.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준동사라고 하는 거는 몇 개가 있냐면 3개밖에 없어요. 동명사, 투부정사, 분사 3개. 응? 우리 오형식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준동사가 하나 또 특이한 애가 있었죠. 그게 뭐였죠? 원형. 걔는 뭐냐면 그냥 투부정사에서 투 뺀 거예요. 준동사 중에 하나야. 그래. 좀 안쓰럽긴 하지만 잠 깨려고 해야 돼. 알았지? 자, 근데 이제 동명사라고 하는 건 그러면 모습 어떻게 바꿔요? ing 붙여요. 투부정사 어떻게 바꿔요? 투 붙여요. 분사는 ing 붙이거나 ed 붙이거나 불규칙이에요. 알겠지만 이거 무슨 분사? 자, 요거는 현재 분사. 얘는 과거 분사. 네. 자, 그때 동명사는 무슨 기능이에요? 명사. 투부정사는요? 명사, 형용사, 부사. 분사는요? 형용사. 그러니까 명령부 안에서 다 하는 거야. 명령부 안에서 그 모든 기능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특징을 유지한다. 이 5가지 특징. 그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주체, 시제하고 태는 뭐예요? 요건 필수. 얘는요? 선택. 얘도 마찬가지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계속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원리가 적용됐다라는 거 복습으로 다시 보여드리는 거예요. 리뷰. 오케이? 간단하게 필기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준동사인 동명사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동명사라고 하는 건 문장 안에서 명사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 명사라고 하는 건 이미 배웠죠? 뭐예요? 무슨 기능이에요? 주, 목, 보, 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 뒤에 명사, 준동사의 목적어. 그리고 동격과 수식의 기능을 한다 그랬죠? 그죠? 근데 동명사는요, 요거 동격 있죠? 동격 빼고 다 해요. 동격의 기능은 못해요, 동명사가. 근데 수식 기능도 해요, 동명사가. 오케이? 당연히 저 필수 자리는 중에 당연히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명사라고 하는 거 문장 안에서 반드시 위기능 중 하나를 해야 돼요. 요 기능 중에 하나. 그리고 동격하고 수식 기능을 빼면 결핍과 잉여는 뭐다? 문법의 오류다. 오케이? 명사에서 학습했던 부분이죠? 처음 봐? 처음 보는 느낌이 들면
잠깐 내려갔다 와. 자, 그 다음에 문법적 오류 판단의 대다수는 이 원리를 활용한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동명사를 동사의 특성 5가지에 맞춰서 설명을 해볼게요. 아, 이따가 독해책으로 넘어갈 때 그때 잠깐 갔다 오자. 참을 수 있죠? 참을 수 있죠? 우리 현준 어린이 참을 수 있죠? 이따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드릴게요. 자, 그래서 동명사의 주체, 시제, 태, 목적어, 부어, 부사의 수식 측면에서 한 번씩 볼게요. 자, 이 주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이제 동사의 주체는 뭐라고 불러? 주어라고 부르죠. 근데 준동사의 주체는요. 의미상 주어라고 불러요. 의미상 주어. 의미상 주어. 근데 이 의미상 주어라고 하는 걸요. 문장의 주어하고 동명사의 주체가 같잖아? 또는 표시할 필요가 없잖아? 그럼 써, 안 써? 안 써. 자, 그러면 동명사의 주체하고 문장의 주어가 같은 경우는 알겠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I like playing soccer. 그럼 내가 이게 동명사죠. 그죠? like의 주어도 I고 playing의 주체도 I죠. 이러면 따로 써, 안 써?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체 쓸 필요가 없는 거야.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어떨 때일까요? 이 경우는요. 불분명한 경우.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누군지 몰라. 서인국 노래 시킨다 이제. All for you. 이제 현준이도 이제 졸면 둘이 같이 듀엣으로 부르는 거야. 그 네가 정은지에 네가 서인국하고 알마 그 노래가 어떻게 뭐였죠? 둘이 같이 갔다 오든가 잠깐. 내려가서 붕어빵 사서 올라오세요. 쩔뚝거리면서. 자, 그래서 뭐 이런 경우 I'm sorry for giving you a trouble. 미안해. 너에게 뭐해서? 문제를 일으켜서 미안해. 미안해. 그럼 여기 이제 동명사가 giving이에요. 그죠? 이게 얘는 왜 썼어요? 전치사 때문에 쓴 거죠. 그죠? 전치사 뒤에 명사 자리니까. 맞죠? 맞아요, 아니에요? 자, 근데 너한테 문제를 일으킨 게 누굴까? 나. 그러니까 따로 쓰지 않은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소유격 또는 목적격의 형태로 쓴다. 자, 이번에 쓸 필요가 있는 경우야. 자, 예문 볼게요. I'm sorry for him giving you a trouble. 자,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우야. 딴 생각했어요? 아니죠? 네, 해석해보세요. 미안해. 미안해. 왜 미안해? 이번에 기빙의 주체가 힘이야. 그가 너에게 문제를 일으켜서 미안해. 이번에는 얘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기빙의 주체가 얘가 되는 거야. 오케이? 나랑 다르니까 따로 표시를 하는 거라고. 야, 이거 되게 중요해. 그래서 소유격이나 목적격의 형태로 동명사 앞에다가 쓰는 거야.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알겠어? 자, 그녀가 노래하는 것 어떻게 써야 돼요? 왜 쉬어? 그쵸? Her singing. 오케이? 마이크가 만드는 것 어떻게 해요? 마이크 메이킹이나 마이크스 메이킹이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시제.
자, 우리가 자, 시제 정의가 뭐였죠? 시제 정의? 동사의 시간표요? 동사의 시간표 산뜻한데? 참신한데? 자, 시제가 뭐냐면요. 동사를 변형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동사를 변형해서 그 행위의 시간 정보를 주는 거죠. 언제 일어났고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 아, 너 자꾸 멍 때리지 마. 너 뭐라고 했어? 동사 시제가 뭐였어? 어, 나름 잘했어. 그러니까 시제가 그거야. 동사를 바꿔가지고 시간이 어떻고 어떤 시간에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게 시제였잖아. 그죠? 근데 준동사의 시제는 좀 달라. 준동사의 시제. 연우야. 준동사는 동사 역할을 해, 못해? 못하죠. 그죠? 그러면은 준동사를 쓴다라는 건 동사가 있는 상태죠? 그리고 나서 준동사, 여기선 동명사니까. 이렇게 있는 거죠? 그때 얘는 시제를 가져, 못 가져? 무조건 가져. 무조건. 오케이? 그 필수 특성이니까. 그리고 얘도 뭐야? 얘도 시제를 가져. 근데 얘는 시제가 몇 가지로 표현돼요? 얘는 12가지 시제로 표현이 돼요. 근데 얘는요? 얘가 만약에 12가지 시제가 있으면요. 퀴즈. 자, 동사의 시제가 12개고 준동사의 시제가 12가지다. 그러면 총 만들어질 수 있는 시제 조합은 몇 개? 니네 아직 모르는구나. 아, 졸지 마, 진짜. 144개예요. 144개. 12의 제곱. 네. 자, 어쨌든 너무 많죠. 그래서 이 준동사의 시제는 어떻게 생기냐면요. 이 동사와의 상대적 시제가 돼요. 상대적 시제. 자, 시제가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건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시제가 상대적이야. 상대라고 하는 건 비교하는 거죠. 그게 세 가지밖에 없어. 뭘까?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이전이거나 동시이거나 이후이거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준동사가 가지는 시제는 일어나서 들으면 안 돼. 일어나서.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자, 준동사가 가지는 시제는 본동사라 그래요, 이거를. 네? 본동사와의 상대적 시제고요. 이 상대적 시제는 세 가지로 이전, 동시, 이후가 있습니다. 이게 개념이야. 이걸 알아야 돼. 자, 그래서 본동사와의 상대적인 시제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명사의 원래 형태죠. 동사 ing. 이때는 언제냐면요. 본동사랑 동시거나 이후일 때. 동시거나 이후일 때. 이해돼? 자, 그 다음에 having pp. 자, 이건 뭐냐면요. 본동사보다 이전일 때. 이 형태 잘 알아두세요. 네. 본동사보다 이전 시제일 때. 그때는 having pp를 활용을 한다. 그러니까 동명사가 전인 경우죠. 됐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만약에 활용을 해본다면 I'm sorry for giving you a trouble 하면요. 내가 지금 미안해. 내가 지금 미안한데 언제 문제가 일어나요? 지금. 내가 미안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난리 부르스 피고 있는 거야, 지금. 그죠? 또는 나중에. 내 나중에 너 한번 연맥일 건데 미안하다 미리.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근데 만약에 이미 내가 문제를 일으켜 버렸어. 그리고 나중에 사과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I'm sorry for having given you a trouble이 되는 거야. having given you a trouble이 되는 거라고. 이해했어?
야무지게 먹네요. 맛있어요? 야, 너만 먹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센스 있게 또 하나씩 주셔야죠. 와, 두 개, 세 개 있는데 너 하나 먹은 거야? 아, 진짜 너무하네. 자, 그 다음에 태표현. 동명사도 마찬가지로 능동형이 있고요. 수동형이 있다. 예, 수동형은 BPP. BPP를 활용한 being PP를 쓴다. 동명사의 수동형 being PP. 자, 그 다음에 동명사도 목적어 보어를 가질 수 있다. Thank you for helping me. 고맙습니다. for 뒤에 이제 동명사 온 거죠. 그죠? 나를 도와주는 것. 나를 도와주는 것.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부사수식. 자, 동명사라고 하는 게 명사잖아요. 그래서 자칫 실수할 수 있어요. 뭐가 수식한다고. 그죠? 형용사가 수식한다고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동명사는 어디 계열이에요? 동사 계열이에요. 그래서 누가 수식합니까? 부사로 수식합니다. 네. 자, 필기하세요. 필기하고 현준이 물 먹고 와. 요것도 여기다가 써놓으세요. 네. 다 쓰셨죠? 자, 그 다음에 자, 투부정사. 네, 투부정사로 넘어가서 자, 투부정사 마찬가지로요. 오늘 투부정사까지 하고 독해로 넘어갈 겁니다. 집중하세요. 자, 투부정사로 넘어가서 투부정사라고 하는 건 투부정사라고 하는 건 이제 아까 기능 봐서 알겠지만 동명사는 명사 기능, 투부정사는 명령부 세 개 다 해요. 명령부 기능 세 개 다 하고 자, 주체에는요. 자, 문장의 주어와 투부정사의 주체가 같거나 표시할 필요 없는 경우 안 쓴다. 똑같아. 아까 동명사랑. 예. 그래서 it's too heavy to lift. 자, 뭐예요? 그것은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다. 누가 못 들어? 어? 누구나. 누구나. 아무나. 왜냐면 그것이 무거운데 그것이 들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그것이 그것을 들기에 무겁지 않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잘못됐어요. 오타. 고치세요.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동명사 거를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버렸네요. for 플러스 목적격 또는 of 플러스 목적격 형태로 to 부정사 앞에다가 사용을 합니다. to 부정사 앞에다가 이따가 쓰세요. 그때 to 플러스 목적격은요 보통 쓰고요. 얘는 매우 특별한 경우에 써요. of 플러스 목적격은. 혹시 of 플러스 목적격 어떨 때 쓰는지 알아요? 어? 애들이 이거를 잘 모르더라고. 근데 작년까지는 선생님이 이거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설명 안 할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저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고등 내신에서. 이러면 또 올해 나오더라고. 거의 뭐 진짜 한 10몇 년 안 나온 것 같아요. of 플러스 어쨌든 형태가 있다라는 거 정도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it's too heavy for me to lift 하면 뭐야? for me to lift. 혁진아 해석하면 어떻게 돼? 아, 그거를 보면은 안 되죠. 똥덩어리야. 자, 그것은 너무 무겁다. 내가 들기에. 그러니까 얘가 이제 요거의 주체가 되는 거죠. 내가 들기에 너무 무겁다. 내가 들기에 너무 어렵다. 그다음에 시제. 자, 본동사와의 상대적 시제를 사용한다. 똑같아요. 동명사랑. 그죠? 그래서 to 플러스 동사 원형은 뭐야? 본동사랑 동시 또는 이후. 그 다음에 to have pp 같은 경우에는 본동사보다 이전일 때. 그죠? 네. 그래서 이거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 야, 너 앞으로 너 물 먹으러 가지 마. 물 먹어도 똑같잖아. 음. 연우야, 너 차 좋아해? 자동차? 그치, 여학생은 차에 별 관심 없죠. 혹시 뭐 좋아하는 차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음. 여학생들은 보통 그래요. 자기 집에 차도 잘 몰라요. 그죠? 너네 집에 차 뭔지 모르지? 그지? 보통 그래. 나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 우리 집 차 뭔지 아닌가? 10년이 지났어요. 아니다. 한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서 3년 지났어. 근데 대학생이 됐어. 근데 우연히 선생님을 맞춘 거야. 선생님 맞췄는데 선생님이 고스트를 타고 가고 있어. 팬텀이었냐? 어. 벤틀리 팬텀을 타고 가고 있어. 팬텀을 타고 이렇게 막 가다가 그 4억짜리 차예요. 4억짜리 차. 비싸죠? 응? 가고 있었어. 하다 갑자기 빵빵 해서 뭐야 씨 딱 봤는데 혁진이가 씨발 뭐야 그래서 욕하면서 딱 봤는데 창문에 딱 내려오면서 내가 혁진이 오랜만이다 했어. 그러면 You seem to be rich. 선생님 부자인 것처럼 보이네요. 부자 되셨군요. 본동사의 시제와 얘가 뭐야? 같은 거. 자, 다 같이 쳐다봐. 그건 좀 아니죠, 아저씨.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님 졸아가지고. 졸지 마세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내가 보는 상태, 보는 상황에서 부자인 거죠. 오케이? 근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야? 자, 그러고 30년이 지났어요. 30년. 30년이 지났는데 또 우연히 이제 선생님을 만난 거야. 선생님 만났는데 그때 타던 팬텀을 그대로 타고 있어. 뭐 바퀴도 막 바퀴가 찌그러져가지고 막 찌그덕찌그덕거리고 막 창문도 안 내려가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
그러면 이거가 되는 거죠. 아, 선생님 지금은 아닌데 부자셨군요. 부자셨군요. 됐어요? 네? 네. 본동사보다 이전인 경우에 to have pp를 활용을 합니다. to have pp 알겠습니까? 네? 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투부정사도 태가 가능하다. 능동일 때는 원형, 수동일 때는 to be pp. 쉽죠? 그죠? 그 다음에 목적어 보어를 가질 수 있다. It's necessary to attend the meeting. 자, 지금 여기 to attend 투부정사죠? 미팅이 뭐예요? attend의 목적어.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어디서 한 거야? 명사에서 한 거예요. 명사는 주목보, 전치사 뒤에 명사, 준동사의 목적어, 준동사의 보어. 그러니까 준동사라는 개념을 거기서 한번 한 거죠, 이미. 선생님 얘기했죠? 계속 뭐야? 맞물린다고. 그래서 많이 너네가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문법이 어려워하지만 진짜 쉬워. 알겠니? 어? 난 진짜 이 책 되게 잘 만든 것 같아. 그 보면요, 앞에 넘겨봐 끝까지. 그 개념 부분만. 아, 왜 어디로 넘기시는 거예요? 반대로 넘기셔야죠. 아, 언니 끝으로 넘기시라고요. 끝으로. 개념이 몇 페이지까지 있나 봐보세요. 개념. 37이죠. 고등학교의 문법 개념을요. 37페이지로 정리한 거야. 어때? 되게 희망차지 않냐? 어? 니네가 일반적으로 저거 막 레벨별로 있는 책들 있죠. 그런 거 보면 문법 책들 막 몇백 페이지야. 이거는 고등학교 전체, 그러니까 한 5개년 그 기출이거든요, 그게. 5개년이 뭐야? 10개년인가 그래. 예. 그것까지 해서 100페이지가 안 돼요. 예.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 자, 투부정사도 마찬가지로 부사로 수식을 하고요. 근데 투부정사는 독특하게 투 플러스 동사 원형 사이에 부사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네, 여기 사이에 부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필기. 저 틀린 거 고치시고요. 야, 너 이렇게 큰 등치로 그렇게 하면 선생님도 부담스럽지, 어? 어? 시원하지? 어? 선생님 악력 되게 세. 다 풀어줄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너네가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이제 형용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몇 가지 좀 팁만 줄이고 이제 넘어갈 거예요, 여기는. 자, 보자. 자, 다시. 자, 투부정사라고 하는 거는
원래 동사였는데 동사 역할을 빼고 나머지 명령부 기능을 하죠. 그래서 명사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건 주목보, 전치사 뒤에 명사, 준동사의 목적어, 준동사의 보어. 오케이? 근데 투부정사는 뭐 하나는 못하냐면요. 전치사 뒤에 명사 기능은 못해요. 전치사 뒤에 투부정사 들어가면 돼, 안 돼? 그거는 안 돼. 물론 예외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것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네. 전치사 뒤에 투부정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몇 개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 또 간다.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잘 보세요. 형용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과 보어 기능 두 가지로 나뉘죠. 그죠? 그 두 가지 모두를 좀 알려드릴 건데, 잘 보세요. 해석해봐. 달, 남자, 할 직업, 할 일, 할 일. 할 일. 자, 요게 지금 얘를 꾸미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갈 사람, 할 일. 이 두 개의 차이가 뭐야? 혁진아. 이 두 개의 차이가 뭔 것 같아? 아유, 연우야. 이 두 개의 차이가 뭔 것 같아요? 연우 너 중학교 어디 나왔어? 반성중 나왔어요? 반성중 나온 사람 여기 있었지? 니네 다 다르냐? 너 어디였지? 치동 너는? 이사 너는? 우와, 이럴 수가. 연우 반송에서 인기가 좀 있었어요? 어? 아니라고 안 하는 거 보니까 인기 좀 있었나 보네. 반장이었니? 그건 아니야? 네, 보세요. 아니야, 물어봤어요. 궁금해가지고. 인기가 좀 많았을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 애 있잖아. 막, 나대서 인기가 많은 애가 있고, 조용한 데 인기 많은 애 있잖아요. 조용한 데 인기 많은 애들은 약간 뭐예요? 궁금해. 어? 너? 넌 약간 전자? 야, 너 친구한테 말 좀 예쁘게 해라. 아까도 뭘 꼬라보냐 그러는 줄 알았나? 쪼개낸다 그러지 않나? 쪼개줘, 선생님이? 몇 조각으로 쪼개줄까? 어? 말 좀 이쁘게 하세요. 내 얘기했지, 아까 오늘. 조심해야 돼. 너 고등학교 올라가면 말 이런 거 할 때도. 그 이제 베리를 바꾼다니까. 그거 몰라? 그 욕이 있잖아.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으면 괜찮아. 내가 만약에 뭐 그냥 씨발 이랬어. 그럼 괜찮아요. 근데 누구한테 야 이 씨발 어쩌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안 하려고 나도 이제 좋은 말 하려고. 보세요. 요 두 개의 차이가 뭔 것 같아요, 연우야? 자, 얘는요, 꾸밈 받는 말이 얘의 뭐가 돼요? 주체가 되잖아요. 그죠? 남자가 가는 거잖아. 얘는요, 꾸밈 받는 말이 목적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두 가지로 꾸미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이 두 가지의 관계로 꾸밈을 해요.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 오케이? 그리고 이 두 개가 애매한 경우 있죠. 그때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letter to write. pen to write. 아마 이거는 어디서 한번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to write가 앞에 있는 letter를 꾸며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얘를 꾸민다고 봤을 때 자, 위의 문장은 어때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자, 요 위에 거는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늘 편지. 그럼 아래 거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왜요? 이게 뭐라고 하지? 어쨌든 밑이 들어가야지. 이거는 지금 너는 그게 진짜 선생님이 지금 너네가 중학교 내가 이 교재를 만들게 된 제일 큰 이유가 뭔지 알아? 중학교에서 문법을 그렇게 단순 암기처럼 해온 애들이 되게 많아. 너를 비롯해 많은 친구들이 그래. 이거 예문으로 겁나 봤죠? 그죠? 이거 외운 거야, 그냥. 기계처럼 문법을 한 거라고. 원리가 뭔지도 모르면서. 지금 모르잖아. 위드 붙어야 돼. 왜 붙어야 되는데? 왜 붙어야 되는데 모르잖아. 그죠? 원리를 알아야 돼. 그래야 다른 경우가 나왔을 때 그때도 네가 고친단 말이야. 내 이 책을 만들게 된 원인이 그게 이유예요. 중학교 문법 있죠? 그죠? 너네 너무 노동했어. 노동했어, 니네. 근데 이제 노동을 하면요. 힘만 들고요. 점수도 안 나와. 이제 노동하면 안 돼. 알겠어? 어? 지금 원리를 써놨잖아, 앞에다가. 자, 얘는 무슨 관계로 수식하는 거야? 목적 관계로 수식하는 거지. 편지를 쓰다. 그치?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문제가 안 되는 거야. 목적어 자리에 넣어서 확인을 해보는 거야. 편지를 쓰다. Write a letter. 문제 안 되죠? 그죠? 근데 얘는요. 문제가 된다고. 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문제가 안 돼. 펜을 쓰다. 문제 돼? 근데 여기서는 쓰다가 그 쓰다가 아니잖아. 뭐야? 내용이 나오는 거라고. 내용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write a pen이 안 되니까 write a pen이 안 되니까 뭘로 바꾸면 좋아? 얘를 use로 바꾸는 건 어떨까? 그죠? 그러니까 with로 딸딸딸딸 외우는 게 아니라 use a pen은 어때? 괜찮죠? grab 어때? grab 괜찮죠? buy 어때? 괜찮죠? 이렇게 하는 거라고. with를 넣어도 괜찮죠? 왜? to write with a pen이 되니까. 알겠어? 어? 이건 안 되고. 이해했어? 어? 이제 어떻게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야 되고 어떨 때 오류가 생기는지 알아야 돼. 원리로 알아야 돼. 혁진 이해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투용법이에요. 비투용법. 자, 비투용법은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자, 형용사가 문장 안에서 무슨 기능 합니까? 명사 수식하고 보어 역할을 합니다. 저기 지금 여기 위에서 명사 수식하는 경우 했죠? 그럼 비투용법은 뭐냐면요.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보어 역할을 하는 경우예요. 자, 어떤 경우냐면요. 주어, 비동사, 투부정사. 그리고 이 투부정사가 보어 자리인 경우. 이때 비투용법이라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투부정사가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 하나는 투부정사의 무슨 기능? 명사. 네, 명사도 보호되잖아. 그쵸? 어? 명사도 보호돼. 근데 명사로 보호인 경우에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뭐뭐 하는 것. 네, 그거 말고 형용사 용법으로 보호 자리인 경우. 자, 예문을 하나 들어볼게요. 자, to see, to believe. 자, 성분 어떻게 돼? to see. 주어. 아, 미쳤나봐, 쟤. 아, 왜 그래, 너? 문 열어줘? 주어, 비동사, 보어는 외우라고요. 에? 어? 주어는 보어이다 할 때. 근데 여기 to believe가 무슨 용법이에요? 명사야, 형용사야, 부사야? 해석해봐.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명사죠? 그죠? 이 경우는 비투용법이 아니야. 예. 이 경우는 비투용법이 아니야. 어떨 때냐면요. 봐보세요.
해석해봐. 7시에 왜 만날 것이다요? 그러니까 7시에 만났다. 왜 만났다예요? 자, 얘도요 똑같이 주어, 동사, 보어거든요. 근데 이때 to meet은요, 봐봐. 만약에 얘가 명사적 용법이면 해석 어떻게 돼? 우리가 7시에 만나는 것이다. 네. 명사잖아, 명사. 만날 것이다, 이 시제잖아, 시제. 네. 만나는 것이다. 이상하죠? 네. 그래서 명사가 아니야. 그럼 여기서 형용사예요. 자, 요렇게 사용되는 경우를 우린 비투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투용법이라고 하는 거에 뭐가 있냐면요. 의도, 운명, 가능, 예정, 뭐 등등등등 되게 많아요. 한 14개, 8개인가 14개인가 뭐 되게 많아. 근데 나도 안 외웠어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예를요. 뭐 해석 하나하나 알려드리면 뭐뭐 하려고 한다. 뭐뭐 할 운명이다.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예. 근데 예를요 다 외울 필요가 없고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미래로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예. 아까 준하가 제대로 한 거예요, 사실은. 7시에 만날 것이다. 얘는 원래 예정, 만날 예정이다. 운명도 사실 괜찮긴 해요. 7시에 만날 운명이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투부정사라고 하는 거는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고 있는데 걔는요 그냥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 해석이 뭐냐면 목적, 뭐뭐 하기 위해, 한정, 뭐뭐 하기 위해, 원인, 뭐뭐 해서, 이유 판단, 뭐뭐 하는 것을 보니, 조건도 있거든요. 뭐뭐 하면 밑에 써 있냐? 예. 그 정도만 외우고 계시면 돼요. 예. 그건 해석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자, 필기. 지금 듣다가 나왔던 거 네. 2월 말까지.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이면은 뭐 빡세요? 그건 맞는 얘기야.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 말 못 할 거예요. 이제 너네는 빡세질 일밖에 없어요. 점점 더 빡세져. 고1, 고2, 고3. 그리고 갑자기 다 끝나 모든 게. 고3 때 수능 딱 끝나면 갑자기 이 세계로 넘어갑니다. 스테이터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요거부터 해가지고 분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고등학교에서 준동사 중에 분사가 제일 중요해요. 자, 독해책 꺼내시고요. 벌써 32분이네. 자, 우리 어디까지 했습니까? 5 들어갈 차례예요. 자, 밑줄 그어봅시다. 주요 문장 쪽 좀 알려주세요. 22쪽이래요. 자, 마찬가지로 핵심 문장이라고 생각되는 문장에 밑줄을 그어서 네, 체크를 해봅시다. 현재 다 했니? 네. 왜 거기다 밑줄을 그었어요? is or result. 음, 나쁘지 않네. 자, 빨리 밑줄 그시고요. 네, 보세요.
자, 엄청 길죠, 지문이. 그죠? 지문이 긴데, 빠르게 선생님이 해석을 해드릴게요. 해석을 해드리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 또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 quick look at history. 자, 빠르게 역사를 본 거야. 그랬더니 얘가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면 인간들이 항상 음식의 풍요로움을 가진 건 아니었다는 거죠. 어떤 음식이냐면 즐겨져. 대부분의 발전된 세상에서 오늘날 즐겨지는 음식의 풍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발전한 국가들은 모두 다 음식의 풍요를 즐기고 있죠. 그죠? 근데 인간들이 항상 그랬다라는 건 아니야. 역사상으로. 이해돼요? 사실 있어 왔어요. 많은 시기들 역사상 음식이 뭐 한다? 희소했어. 없었어. 희소했던 시간이 있었어.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used to 하면 무슨 뜻인지 알죠? 뭐뭐 하곤 했다. 먹곤 했다. 더 많이 먹곤 했다. 뭐 할 때? 음식이 가용할 때, 있을 때. 왜냐하면 다음 식사에 대한 가능성이 의구심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다음 밥을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한 번 먹을 수 있을 때 왕창 먹는다 이거야. 됐어요? 자, 여기까지 지금 여태까지 너네랑 나랑 배운 거 중에 A하고 내가 T를 배웠잖아요. 해당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더 읽어볼게요. 자, 과식. 그러한 시기의 과식은 필수적인 만족이었다. 뭐로부터? 더 많이 먹는 거. 뭐보다? 즉각적인 목적에 대해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먹는 것으로부터 충족됐다. 그것의 끝에 최고 정점에는 가장 높은 즐거움이 비롯됐다. 뭐로부터? 가장 칼로리가 밀집되어 있는 음식을 먹는 거. 그리고 이거는 결과를 내는데 어떤 결과냐면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에너지 보존의 결과를 낸다. 그러니까 뭐 먹는다는 거야? 지방 같은 거 먹는 거예요. 지방 맛있잖아. 그죠? 지방이 제일 맛있어요, 사실. 네. 대표적인 지방 음식이 뭐 있어? 치즈, 우유. 우유는 아닌가? 빵. 이런 거. 자, there are parts of the world where 자, 세상이 있어요. 어떤 세상? 우리의 유전자가 불행하게도 음식이 여전히 희소한 세상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인구, 전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오늘날 많은 음식을 즐기고 있어요. 가용해, 생존해 또는 번영하는데 가용해. 하와이벌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풍요는 새로워. 전환인가? 하지만 이러한 풍요는 새롭고 너의 몸은 따라가질 못해. 여전히 자연적으로 보상을 해줘 너한테. 뭐에 대해서? 더 많이 먹는 거. 뭐보다? 네가 필요로 하는 거보다. 그리고 뭐에 대해서? 가장 칼로리가 밀집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너한테 보상을 해줘. 이러한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습관이고 뭐가 아니야? 단순한 중독이 아니야. 그들은 자기를 보존하는 메커니즘이야. 시작됐어. 너의 몸에서부터. 뭐 하면서? 확실하게 해. 너의 미래 생존을. 하지만 그것들은 지금은 적합하지가 않아. 그러므로 it is your responsibility. 너의 책임이야. 뭐가? communicate with your body. 너의 몸과 의사소통하는 거. regarding. 뭐와 관련하여? 새로운 음식의 환경과 관련하여. 그리고 the need. 욕구와 관련하여. 어떤 욕구? change the inborn habit of overeating. 과식하는 타고난 습관을 바꿀 필요성과 관련하여 너의 몸과 의사소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잘 보세요. 잘 봐.
지금 여태까지 너네가 배운 독해 지문의 패턴이 첫 번째가 A였죠. 그죠? A는 뭐였냐면요. 어떤 지문이 있고요. 특정 문장에 어떤 수사법을 쓰는 거야. 뭐 함축을 하거나 모순적인 뭐 묘사를 하거나 그래서 나머지의 내용을 여기다가 어떻게 해? 뒷받침을 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그죠? 뒷받침을 해서 이해를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T라고 하는 지문은 뭐였냐면 T라고 하는 지문은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갑자기 딱 바꿔. 그리고 나서 이 바꾼 내용으로 이야기가 바뀌어. 그죠? 그래서 요 바뀐 지점이 뭐였어? 핵심 내용이 됐죠? 그죠? 주제부가 됐단 말이야. 얘도 여기가 주제부가 됐고. 그죠? 자, 이번에 이제 너네가 배우게 될 게 뭐냐면 오라고 하는 패턴이에요. 오. 그래서 이게 마지막 패턴이에요. 마지막 패턴. 자, 이 오라고 하는 패턴은 뭐냐면요. 지문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요. 이렇게. 연우야. 고백 받아본 적 있어요? 고백. 없어요? 우리 인기남 현준이는 고백 받아본 적 있어요? 남자가 너한테?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건 너무했다. 그거 깔아먹으면 안 되죠. 그렇다고 너 좋다 그랬는데 깔아먹으면 안 되죠. 혁진이 지금 딱 옛날 생각하고 있죠, 지금. 내가 그때 걔한테 어떻게 했더라, 그러면서. 고백 받아봤어요? 해봤어요? 해봤어요 했는데 왜 가 들어가죠? 안 해봤어요? 받아봤어요? 그래요? 어떻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썰 한번 들어봅시다. 뭐였지? 사칭 연기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받아줬어요? 아니에요. 안 받아줬어요? 자, 선생님은요, 왜 물어봤냐면, 이 오 패턴의 지문을요,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찐따의 고백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찐따의 고백. 네, 찐따의 고백. 그 약간 상여자네. 기타 치는 거 멋있다. 나랑 사귈래? 아니면, 너 나랑 사귈래? 아니면 쳐맞을래? 아니면 나랑 사귈래? 아니면 뛰어내릴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거 말고 찐따들이 고백을 하는 거야. 연우야, 찐따 어떻게 고백할까? 그게 뭐 그렇게 막 그렇게 자극적으로 하지 않죠. 쓰고 와가지고 연우야, 나 누군지 알아? 나는 봉재야. 내가 우리 3월 달에 계약했잖아. 그러면서 왜 그래? 토하려고 그래 왜? 그때 우리 급식 먹으러 가는데 진짜 너 되게 막 뛰어가는데 막 그래서 그때 그때 옆에 물리 선생님이 있었는데 막 이러는 거야. 그럼 어때? 답답하죠? 그죠? 답답하잖아. 그러니까 지문을 답답하게 쓰는 거야. 자, 이 답답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해야 되는 얘기를 빨리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원하는 얘기가 있어. 너네도 모르게 원하는 얘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마 연우가 어떤 그 최봉재라는 찐따가 와가지고 연우한테 고백을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방금 막 입 가리면서 토할 것 같아. 막 욕했단 말이야. 방금 연우 이렇게 하면 씨발 새끼 진짜 뭐라는 거야. 이게 진짜 개짱나네.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라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연우 어떻게 할 거야? 듣고 있을 거야? 그냥 그래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뭐라고 뭐 어쩌라고 그죠? 뭐 어쩌라고 하면 그때 어떻게 해? 그게 있잖아 내가 뭐 이러면서 그때 이제 본론 얘기하는 거죠. 경험 있어요? 있는 것 같은데? 네가 받는 입장이어서 하는 입장이었어.
있나 본데? 그래서 이 O타입의 지문은 뭐냐면요. 정보가 산발적이야. 산발적이야. 얘도 이제 내가 대충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야, 그 요즘에 음식이 이렇게 풍요로워. 풍요로운데 야, 막상 보니까 옛날에는 안 야, 잘 봐, 여기. 음식이 풍요로워. 근데 잘 보면 안 풍요로워.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먹어, 많이. 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 많이 먹어. 막 과식하는 게 좋아? 그땐 좋았어. 만족스럽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것도 좋은데 이제 그 칼로리가 높은 거 먹는 것도 좋아. 그러니까 오래 버티니까. 오래 버텨.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우리 그 유전자는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세상은 어떻게 됐어? 바뀌었어. 근데 이 풍요로운 게 이게 얼마 안 됐어. 그 글을 이렇게 쓴 거야. 풍요로운 게 얼마 안 됐어. 우리 몸은 못 따라가. 그걸 못 따라가. 못 따라가니까 저기 많이 먹고 저 칼로리가 많은 거 먹고 이렇게 이런 게 습관이야. 이렇게 습관이고 그게 이제 그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습관이지, 그지? 하고 이게 타고난 거야, 타고난 거. 그리고 이제 너가 이제 그 미래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이제 짜증나서 어떻게? 뭐라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 이제 뭐 해야 돼요? 몸과 환경이 서로 어떻게 해? 의사소통해서 많이 먹는 식습관을 조절해야 된다. 그죠? 여기서 어떻게 해준 거예요? 정리를 해준 거죠. 준하가 되게 잘했어요. 요게 이제 산발적인 정보와 그리고 정리해주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 번째 패턴이에요. 오타입. 참고로 요 세 개 중에서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요. 이게 제일 쉬워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거고 간단하게 필기해보세요. 그림 그려놓으세요. 그림 그려놓으세요. 찐따 연기 어땠어요? 필기하라고요. 찐따 연기 괜찮았어? 별로야? 뭐라고요? 있죠, 당연히. 그지, 혁진아?